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셨네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사회자 리더님이 해주신 대로 환골 탈태 중입니다. 지금 뭘로? Recording in 뉴트리라이트로 progress.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실은 디톡스를 많이 많이 하다가 실패하고 많이 하다가 이런 굴곡을 겪었었는데 요번에 하는 커스터마이즈드 팩에 이제 소개되는 이제 맨즈팩과 슬림팩으로 제가 이번에는 돈독히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한 4주 프로그램 진행을 했는데 10kg를 감량을 했거든요. 그 노하우까지도 한번 일단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YSOP입니다. YSOP. SOP 보이시죠? 네네.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인데 이게 정기 구독 서비스잖아요. 이거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정말 이거 나와서 정기구독 프로그램이 나와서 너무 좋았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한번 구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구독이 재갱신을 해야 되는 게 더 멋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지금 나랑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유지가 됐는지, 계속해서 유지가 돼가고 있는지, 제 갱신률은 얼마큼 되는지, 사업자라면 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너무 좋은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게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이 더 좋아야 이걸 끊지 않고 계속 재갱신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스마트 오더를 했을 때 우리가 뭐 혜택 받는 것도 있잖아요. 6개월 차, 12개월 차 있고, 그러면 제품의 구성이 되는 것들도 내가 아니라 소비자 그분들께서 본인이 좋다라고 느껴진다면 이 스마트 오더를 끊지 않고 계속 지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오더의 달인이 돼야 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오더 커스터마이즈 팩에 대표적인 제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블엑스입니다. 더블엑스. 정말 사랑둥이죠, 더블엑스는. 자, 더블엑스를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이 종합 비타민을 왜 먹어야 되는지가 납득이 되면 다른 거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소비자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쉽게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죠. 이 친구가 홍길동이에요. 길동이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당연히 배출을 합니다. 먹고 싸기를 반복을 하죠. 네, 먹는 과정에 있어서 위에서 잘게 부순 후에 이게 혈액을 혈액으로 돌아간 후에 간으로 가서 해독을 하고 어디에? 심장으로 보내지죠. 심장으로 보내진 후에 또 혈액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세포 속으로 간다. 그리고 나머지 노폐물은 콩팥이 보이죠? 콩팥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돼요. 자,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내 안으로 이제 몸에 흡수되는 그 전체 과정을 우리는 신진대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왜 먹냐? 음식을 이 친구가 길동이가 밥을 먹습니다. 한상 차림으로 밥을 먹어요. 근데 에너지가 쓰일 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쉽게 장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장작거리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먹죠. 먹고 에너지의 원을 쓸 수 있는 세포까지 가는데 혼자 가지 못해요. 이 장작을 태울 수 있는 성냥이 필요해요. 우리 성냥 이름을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장작이 많아요. 성냥을 태워요. 많이 태우면 에너지원으로 다 쓰이겠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장작은 많은데 성냥이 약해. 비타민 미네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 대사가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몸에 뭘로? 축적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방으로 쌓이고 먹었는데 피곤하고 왜 다 태워주질 못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은 장기간 지속되는 살은 당연히 찌거니와 여러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많이 현대병이죠. 대사증후군이라는 거.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미네랄을 왜 먹어야 되냐면 당신이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세포에 에너지원을 100% 쓰기를 원해? 아니면 너의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기를 원해? 쌓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이게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다 쓰이려면 성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성냥 이름을 우리는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해서 네가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비타민 먹어. 어떤 형태로 먹냐 했더니 나 야채 많이 먹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야채를 먹는다는 이렇게 답변을 들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십시오. 어떤 질문? 산야채를 먹어? 죽은 야채를 먹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슨 말이지? 자, 야채를 우리가 100도씨에 끓는 물에 우리가 못 들어가죠. 죽겠죠. 그죠? 뜨거워 죽어. 근데 그 100도씨 끓는 물에 야채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걔도 죽겠죠. 네, 당연히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식물이 품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파괴가 되고 결국 남아있는 건 식이섬유만 먹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형태만 먹는다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어야 되는데 야채도 내가 그렇게 불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불을 사용하기 전의 시대와 불을 사용한 후의 시대에 질병에 노출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화식을 사용하기 전에는 다 생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생식을 했단 말이에요. 생식을 했을 때는 그렇게 뭐 지금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이런 질병에 많이 노출되지가 않았는데 불을 사용한 화식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병이라는 것에부터 좀 노출이 됐어요. 맞죠? 자, 그래서 야채는 내가 죽은 야채를 먹고 있었구나. 그러면 나 그러면 생야채 먹어. 당근도 먹고 양배추도 먹고 뭐 이렇게 생으로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떤 또 얘기를 해드리면 좋으냐. 생야채를 그렇지. 야채 다양하게 접시에다 2접시만 먹어도 됐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죠. 과거에는 2접시만 먹어도 충분했어요. 내 몸에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 땅이 살아있나요? 지금 이미 땅은 사망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장마 시작이죠. 장마 시작, 비가 내리잖아요. 아이들한테 비 맞지 않게 우산 꼭 챙겨가라고 얘기하죠. 왜? 산성비니까. 산성비는 몸에 좋지 않으니까. 절대 맞지 말라고 하는 산성비가 지금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식물들이 맞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토양도 산성화가 됐겠죠. 산성화된 토양에서 자란 식물 야채들의 가지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의 함유량이 과연 어떨까요? 그렇죠. 과거와 지금 현재의 그 함유량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야채를 먹는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생야채를 얼마만큼 먹냐면 아시죠? 내 얼굴 크기에 가지각색의 다양한 색깔의 야채들을 몇 접시 22접시를 먹어야지 네가 하루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만들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기가 막히죠. 22접시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요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양파, 시금치, 토마토, 고구마, 이제 뭐죠? 양배추, 당근이 있어요. 50년 사이에, 30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작 50년 사이에 비타민 함유량이 반이 됐어요. 2분의 1이 됐어요. 30년 사이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함유량이 절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야채를 먹어서 나의 이제 성냥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그림을 알려주시면 맞지. 당신이 언니가 시금치를 예전에 한 달을 먹었으면 지금은요 10단 드셔야 돼요. 배 터져 죽을 수도 있어요. 맞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뭐를 이번에 알았냐면 FDA 인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식품이나 식약처 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인증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FDA 인증 하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FDA 인증을 받은 거야라면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FDA 인증이란 먹어서 해가 없다. 먹어서 병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죽지는 않아. 죽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FDA 인증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먹은 야채들이 내 간에서 해독을 하고 내 세포 속에 건강해진다라는 의미랑은 약간 다르다는 의미. 굳이 내가 이거를 먹어도 병이 나지는 않는다.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식품을 먹는데 어떤 야채를 먹는데
내 몸에 들어와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내 세포가 건강하게 되는 그 식품을 먹고 싶지 병나지 않는 그런 식품을 먹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도 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분노를 좀 느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된다. 네, 그것들이 에너지를 쓰려면 성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저는 영양계 슈퍼스타 더블엑스를 이때 얘기를 하거든요. 22접시 먹는 사람이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 더블엑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아시죠? 아세로라 체리를 주원료로 하고 이 안에는 자몽, 강황, 마리골드, 허브 계열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식물들이 너무 꽉차게 들어있잖아요. 내 몸 안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넣어놨잖아요. 이거를 얼만큼 먹어야 된다? 두 알, 두 알, 두 알. 그죠? 여섯 알을 먹는 게 너한테 낫겠어? 아니면 22접시를 가득가득 채워서 먹는 게 낫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뭐 당연히 여섯 알을 먹는 게 훨씬 낫죠. 그럼 더블엑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해서 건강은요. 건강은 하나죠. 근데 질병은요. 1000가지가 넘어요. 지금 희귀질병도 되게 많고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를 주변에 있는 그들을 만나더라도 어디가 아파라고 물어봤을 때 한 군데만 아픈 사람은 전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불편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건강은 하나인데 질병은 1000가지이다. 그러면 지금 암 환자도 사실은 되게 많이 늘어나요. 진짜 감기처럼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암 환자 3명 중에 1명은 암 진단을 받으신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건강이에요.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포는요, 하루에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죠. 오늘도 암세포가 자라났다가 죽었을 거고, 이런 세포가 죽고 태어나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점막세포 있죠. 우리가 뜨거운 물을 먹었어. 뜨거운 커피를 먹어서 혀를 대었어요. 점막이 홀라당 까졌어요. 그랬을 때 며칠이면 재생이 된다? 3일 되면 고스란히 이게 나아요. 그렇죠? 점막세포 재생하는 시간은 3일입니다. 자, 위는요. 위점막은 자, 2개월이고요. 피가 이렇게 한 바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은 120일이에요. 3개월이고 뼈까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은 2년입니다. 그러면 내 세포가 자꾸 건강하게끔 도와주는 게 낫지 나쁜 음식을 넣어주는 건 옳지 않다. 저는 그 밑에 이 세포 있잖아요. 세포 그림을 보고 와, 그냥 너무 뭐라 하지? 흥분이 됐다 하나? 어떻게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변할 수가 있을까? 더블엑스만 먹었을 뿐인데, 어? 이렇게 종합 비타민을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흐릿하고 약간 이제 그 불투명했던 이 아이 모습이 형체가 건강한 세포로 이렇게 재탄생된 게 보이시나요? 전 이 그림, 요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봐. 이렇게 먹었는데 네 세포가 이렇게 건강해져. 동글동글하게 건강해져. 그래서 이거를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더블엑스를 가지고 임상을 했는데 세상에나 어떤 효과가 있더라? 항암 효과까지 있더라. 실제로 이거 사업자분들, 그 리더님들께서 소비자들 이제 건강 케어 하시면서 진짜 기적 같은 미라클 같은 일들을 되게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더블에스 좋은 건 아는데 정말로 몸이 안 좋거나 힘드신 분, 회복이 되게 좀 이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내려놓은 분이 더블엑스를 먹고 기적처럼 살아난 케이스가 사실은 저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믿고 먹어야 된다, 이거는 더블엑스는. 그냥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말이 필요 없는 제품이다. 했는데 이것을 또 검증까지 해주셨어요.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검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보세요. 피 떡이 돼 있죠. 저렇게 누가 봐도 건강하지 않는 혈액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혈액의 상태가 더블엑스를 꾸준하게 섭취를 해줬더니 저렇게 똘망똘망하게 건강한 세포로 거듭이 나더라. 그러면 우리가 100세 시대 사는데 왜 기대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그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냐? 그러면 건강하게 살려면 내 세포를 저렇게 똘망똘망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겠냐? 더블엑스 드세요라고 얘기하죠. 더블엑스만한 게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단백질이죠, 단백질. 자,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내 몸을 구성하는 재료, 단백질이죠. 단백질은요, 어디 하나 안 쓰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머리카락도 만들죠, 피부도 만들죠, 근육도 만들죠, 손톱도 만들죠, 호르몬 관여도 하죠. 그리고 이제 산도도 조절도 해주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필요한,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딱 그 그림 아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핵이 있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죠? 그럼 그 세포 핵의 원료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단백질. 근데 요번에 제가 알게 됐어요. 단백질에도 좋은 단백질이 있고 나쁜 질 안 좋은 단백질이 있어요. 질 좋은 단백질은 어떤 거냐면 아미노산이 가득한 단백질이고, 안 좋은 단백질은 질소 노폐물이 가득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 형태로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아미노산 90%에 질소 노폐물 10%인 상태로 바뀔 수도 있고요. 질소 노폐물 90%에 아미노산 10%의 형태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질소 노폐물이 없는 아미노산이 가득한 이 단백질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아미 단백질이거든요. 아미노산 스코어. 한마디로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는 것은 그 안에 질소 노폐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단백질 드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께서 나 고기 많이 먹는다,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으시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어? 고기 많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고기에는 당연히 아미노산도 있지만 요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기 있죠. 암모니아가 있죠. 암모니아가 있죠. 어,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지금 이 죄송한데 이 펜을 제가 하는 게 아닌데 다른 리더님이 지금 하신 부분을 좀 지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어, 네,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어, 이 부분을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우려고 하니까 지워지지가 않네요. 네, 우리 몸에 그 단백질이, 그러니까 이제 아미노산만 필요한데 아까 고기를 먹게 되면 암모니아가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돌려 해독을 하는데, 해독해서 몸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몸 밖으로 나가는데 이 암모니아가 이제 요산의 형태로 바뀌어서 콩팥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산 수치가 높으면 뭐가? 통풍이 온다더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뭐 맥주를 많이 먹으면 통풍 온다. 통풍이 온다는 것은 즉 뭐냐면 요산 수치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유산 수치가 높아져서 통풍이 온다라는 건데, 내가 고기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리 먹어요. 그러면 내가 내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뭐 암모니아도 있다라는 거. 암모니아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만약에 혹여나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이거나, 그렇죠?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암모니아가 제거를 하지 못하면 이 암모니아가 뇌까지 갑니다. 뇌까지 가요. 그래서 간성 혼수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간성 혼수까지 오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먹는데 굳이 고기로만 쌓여져 있는 독소까지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질 좋은 단백질이란 어떤 거? 질소 노폐물이 없는 순수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인 것을 먹어야지 된다. 그러면 질소 노폐물을 계속 많게 되면요, 계속 고기를 계속 먹어. 고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런 고기를 계속 먹게 되면 질소 노폐물이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쌓이면 내 몸에 100명의 의사가 산다 하잖아요. 그중에 해독을 하는 이 간이 계속 해독한다고 바쁜 거예요. 바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질소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 간이나 신장이나,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혈관에 계속 통해서 이동이 될 거니까 무리를 주게 된답니다.
무리를 주게 돼요. 그러면 제가 요 그림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그 만드신 분이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 단백질이 근육만 과연 만들까요? 내 몸에서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 그러니까 매우 필요한데, 이거는 뭘로 필요하다? 식품으로만 섭취가 가능하다. 아까 그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이라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고루고루 가득가득 차여 있다는 거예요. 가득가득 차여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만약에 피부에 좀 근육이 좀 쓰일 때가 있어. 그러면 여기 9가지 중에 자 1번, 3번 나와 해서 이렇게 뭉쳐. 자 피부에 가서 붙어. 이렇게 돼. 그래서 내 몸에 이 9가지 단백질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헬스장 가면은 그 있죠. 벌크업 하시는 분들 있죠. 근육 이렇게 만들고 그분들은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면 저는 이제 그분들 이제 단백질 통을 보고 한번 C급 했고 너무 놀랬거든요. 통이 완전히 이게 뭐라 하죠? 다라이 통도 아니고 막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했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또 먹는 것도 많이 먹어요. 했더니 그분들이 먹는 거는 고루고루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인 게 아니고 고루고루 가득 차 있는 그런 단백질이 아니고 근육을 생성하는 단백질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까요? 탈모, 그 이제 하시는 분들 탈모 오죠. 머리 빠지고, 그리고 김종국이 그때 한번 나왔어요.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해서 뭐가 왔다? 통풍이 왔어요. 통풍이. 그 안에는 그 뭐가 있었더라? 아, 그 안에는 암모니아가 있었네. 질소 노폐물이 있었네. 그런 단백질을 계속 먹으니까, 과다하게 먹으니까 몸 안에서 해독하다가 요산 수치가 높아지다 보니 나중에는 통풍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거를 드셔야 된다는 거. 제대로 된 걸 드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요거 한번, 음, 이거 한번 볼게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있는데 육식을 하는 동물들 볼게요. 육식을 하는 사자와 호랑이가 있어요. 얘네들은 고기만 먹어요. 고기만 먹는데 얘네들의 수명은 되게 짧아요. 10년에서 15년 가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채식하는 아이들 있죠? 채식하는 아이들 이 동물들을 봤더니 얘네들은 수명이 40년에서 80년이에요. 제가 지금 고기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고기도 가끔 필요하지만 그렇게 주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 자, 보세요. 나는 그러면 짧고 굵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고 싶은지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고 싶은지 딱 보시면 아시죠? 전 이거 보면서 고기도 덜 먹어야겠다. 고기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고기 먹고 나서 방귀 끼면 어때요?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암모니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순수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 그 아메 프로틴 최고죠. 자, 비교도 같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메이 프로틴이 있고 하이문 상향류가 있는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 걸 드셔라라고 하니까 맛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넘어가서 맛이 없어서 단백질을 그 맛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 그쵸? 내 건강 때문에 내 건강 생각해서 드셔야 되는 건데 맛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께 하이문을 드셨는데 맛있다고 그걸 드셨어요. 근데 저도 이런 제품인지 몰랐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 우리 거랑 다른 타사 제품 한번 볼게요. 20g에 45칼로리밖에 안 해요. 저희 제품은. 근데 하이문은 20g에 155칼로리를 차지하고 있고 산양류 이것도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20g에 120칼로리를 하고 있어요.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하이문 맛있다 하죠. 보니까 그 안에 당이 그렇게 많답니다. 당이. 자, 요거 20g 먹는데 뭐와 같다? 짜장면 한 개 먹는 거랑 같더라. 산양유를 먹는데 뭐와 같더라?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거와 같더라. 그래서 이거 먹으면 살이 그냥 계속 뽀덩뽀덩 찌겠죠. 이거 비교해주면 또, 진짜? 그렇다고 우리 게 비싼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 450g에 47,000원이에요.
맞죠? 근데 하이브는 304g, 304g인데 39,000원이고. 자, 사장류는요. 훨씬 적죠? 280g에 4만 원이에요. 결코 저희께 비싼 건 아니다. 비싸진 않은데 질은 제일 좋다. 내 몸에 필요한 건 어떤 거다? 질 좋은 단백질이다. 질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간, 침묵의 장기죠. 침묵의 장기, 간. 간에서 하는 역할은 되게 많아요. 500가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간이.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해독작용이죠. 자, 약물이나 독소나 식품 첨가물, 박테리아로부터 생성된 독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해독작용.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고, 자, 면역에도 작용을 합니다. 쿠퍼세포에서 시작에 의한 혈액 속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영양소 대사도 하고 저장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혈당, 당질 대사를 혈당 조절도 하고요. 단백질 대사로 혈액 단백질 그리고 영양소 운반을 해주고 요소를 합성합니다. 또 지질 대사에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지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역할을 해요. 간은 담즙을 합성하죠. 자, 담즙을 생성한 후에 담낭에 저장을 시켜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소장으로 배출함으로써 지방의 소화 및 흡수를 돕습니다. 사실은 간은 침묵의 장기예요. 아픈 티를 안 나죠. 근데 얘는 되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간 때문에 이제 많이 고생하시는 분이 제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 진짜 간 건강 관리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간에서 만드는 게 있어요. 뭘 만들죠? 지질을 만들죠. 지질을 생성합니다. 우리는 간에서 만드는 지질을 우리는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콜레스테롤 하면 이번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HDL, LDL이라고 해서 하이 덴서티 라이포프로틴 그리고 로우 덴서티 라이포프로틴이라고 하는데 높냐 낮냐 높으냐 낮냐 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저도 이제 강의를 그 전에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라 하더라고요. HDL 같은 경우는 높은 콜레스테롤, 여기 천사 모양 있잖아요. 모양의 형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동글동글해, 얘도. 건강한, 땡글땡글해, 탱탱해요. 활기 있어, 생기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LDL, 로우 덴서티, 이 콜레스테롤을 계란 후라이 했을 때 계란을 깨잖아요. 이렇게 퍼지죠. 그런 형태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빠릿빠릿하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느릿느릿합니다. 느릿느릿해요. 근데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그 비율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 강의 들으면서 돈 안 들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뭐냐면 내가 LDL, 높에 대한 이 모양의 형태가 내가요,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의 생각을 하고 자주 웃으면, 자주 웃으면, 자주 웃으면 복도 오지만 HDL을 만든다고 해요. 얘가 LDL이 HDL로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갖는 생각들,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이 있다라는 거. 웃으면 복도 오지만 HDL도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네, 네 많이 웃으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혈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한번 살펴볼게요. 간에서 이제 지질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혈관을 가죠. 혈관을 통해서 가는데 요 나쁜 LDL 얘는 무겁단 말이에요. 늪대대 하다 했죠.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간에서 혈관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운송하면서 이 과정에서 산화되면서 우리 산화된 음식들 되게 많이 섭취하잖아요. 외부에서 많이 섭취하잖아요. 산화되면서 혈관 안에서 얘가 LDL이 자꾸 쌓이게 돼요. 남기고 떠나. 하나 남기고, 두 개 남기고, 이렇게 떠나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산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산이라는 것은 산화된다는 거. 염증을 일으키는 거. 손상이 된다는 거. 그죠? 내가 산화된 것을 먹게 됐을 때, 이게 스크래치를 혈관 안에 이렇게 스크래치처럼 이제 상처를 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나온다? 혈소판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를 그 부위를 막 이렇게 치료를 해요. 근데 내가 계속 산화되는 음식을 계속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쌓이겠죠. 그리고
또 혈소판이 와고 계속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결국 그게 뭐가 되냐면 피떡이 되는 거예요. 피떡. 피떡을 우리는 혈전이라고 부릅니다. 혈전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좁아지겠죠. 점점점 좁아지겠죠. 그러다가 막히겠죠. 근데요, 이 HDL, 이 좋은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얘는 생생하고 탱탱하고 그리고 오지랖도 있어요. 얘는 오지랖도 있는데 이 혈관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넙대대에 퍼져 있는 LDL을 야, 나와, 가자 하고서 같이 끌고 나오기도 한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좋은 지방,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있게 좋은 지방, 대표적인 게 뭐 오메가3나 레시틴이죠. 좋은 것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내 혈액 내에서 내 몸 안에서 LDL이 HDL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다. 같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근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다? 많이 웃으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때문에 아니고 덕분에 그 덕분에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HDL 수치가 높은 LDL이네요. 앞에 LDL 수치가 높은 혈관 보세요. 이렇게 축척으로 혈관이 좁아지고 있죠. 이게 혈전이라 했죠. 피떡이 된다 했죠. 이게 점점 좁혀지면 막히는 거예요. 막히면 우리가 경색, 내경색, 뭐 나중에는 뭐 굳어버리면 동맥경화까지도 오잖아요. 근데 HDL이 많으면 어떻게 돼 있다? 너무 말끔하죠. 얘네들이 뭐 잘 지나가. 뭐 수영, 뭐 헤엄쳐도 되겠어. 맞죠? 이렇게 넓어요. 넓습니다. 자, 그래서 HDL을 많게끔 만들어주면 어디에도 심혈관 질환에, 혈관 질환이 엄청 예방이 된다. 동맥경화에도 도움이 되고, 고혈압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 예방 당연히 되죠. 뇌졸중, 치매, 그리고 당뇨병도 예방이 된다. 반대로 HDL이 아니라 LDL이 높으면 이 병들에서 다 노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노출돼 있다. 자, 뇌 한번 보세요. 뇌에 저렇게 막혀 있으면 뇌경색, 그죠? 저렇게 터지면 우리는 뇌출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 콜레스테롤 수치, 그분이 제 강의 들으면서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40대 근로자들 이제 건강검진이 이제 필수인데, 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전체 이렇게 건강검진을 했었나 봐요. 했었는데, 근로자들이니까 뭐 40대, 50대 평균 40대, 50대였다 하더라고요. 했는데 건강검진 결과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LDL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 사람이 100명 중에 1명꼴 정말 없대요. 그냥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정상 이렇게 뜨는 것만 보시죠. 하지만 우리는 뭐를 봐야 된다? 그 옆에 나와 있는 수치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 뭐 200 미만인데 정상. 근데 199야. 정상이라 뜨거든요. 근데 199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 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또 하나, 혹시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담배 바로 금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배를 피잖아요. 얘가요, LDL을 엄청나게 많이 만든대요. 담배를 피면은. 그리고, 산화도 엄청나게 시킨대요. 담배가.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게 한대요. 백희무익합니다. 자, 아직도 금연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큰일 난다고, 나중에, 잠깐의 쾌락 때문에 자기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쵸? 자, 간에서 콜레스테롤 만든다 했고,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한테 간 건강은 정말 필수예요. 내가 피곤하다. 뭐 때문이다? 간 때문이다. 맞죠? 자, 술과 건강. 자,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주류와 담배 얘기하는데 지금 술은요, 혼술하시는 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1인 가족 시대로 이렇게 소가족화 되면서부터도 이제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주류 소비량이 엄청 나다면서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술 좋아하고 먹거리 좋아하고 외식 좋아하고 하면 비만도 당연히 노출돼 있죠. 살도 찌지만 어디도 간에도 살이 찐다. 간에도 살이 찐다. 그래서 보니까 알코올성 지방간도 있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있어요. 그렇죠? 자, 국내 남성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 전망을 봤더니 저 이거 보고 너무 섬찟했거든요. 2030년도에는 39.1%가 다 지방간으로
이제 병을 달고 살 수도 있다 하고 2035년도에는 43.8%예요.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간 건강 우리 좀 지켜줘야 돼요. 자, 국내 남성의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변화를 봤더니 점점점 배둘레,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배둘렘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간을 침묵의 장기 간을 열일하는 간을 500가지 일을 하는 내 소중한 간을 냅둬야 되겠습니까? 빡세게 돌려야 될까요? 빡세게 돌려야 될까요? 아니죠. 이 간이 좋아하는 영양을 넣어주면 돼요. 간이 좋아하는 영양 중에 우리 밀크시슬이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밀크시슬에 우리가 들어있는 주원료가 실리마린. 실리마린은 뭐냐면 민들레 뿌리 추출물이에요. 민들레 뿌리 추출물. 이 실리마린 주성분인데 이거를 먹고 넣어줬더니 내 간에 내 몸속에 넣어줬더니 AST, ALT, 간 수치 보시죠. 우리 피 검사하면 간 수치가 3개 나와요. ALT, 감마 GPT, GOT, 감마 GPT까지 3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 밀크시슬 계속해서 복용을 했더니 간 수치가 정상화가 되더라. 그리고 콜레스테롤 자체도 밸런스가 맞춰주고 정상화 되더라. 빌리루빈도 감소하더라. 그러면 500가지 일을 하는 내 소중한 간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밀크시슬이 넣어줘야 되겠죠. 내 소중한 간한테. 그쵸? 간 영양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밀크시슬을. 자, 그 다음에 혈관. 우리는, 자, 혈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관이 없는 구석이 없죠. 혈관으로 다 이어져 있는데 혈관 길이를 한번 재봤더니 얼마나더라? 지구 2바퀴 반이랍니다. 몸의 혈관을 모두 연결하니까 약 10만 킬로미터, 지구 반바퀴 반이래요. 한마디로 뭐다? 가늠이 안 되시죠? 엄청 길다. 진짜 길다. 저도 진짜 이거 뭐 10만 킬로 뭐 상상이 되세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건강한 사람이 이 피가 몸 전체에 한 바퀴 확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1분에 확 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건강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이 혈액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이 아니라 2분, 3분, 4분, 5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내 피는 쌩쌩쌩 고속도로 가는 것처럼 쌩쌩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행 건강 또한 지금은 필수이다. 자,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뭐 때문에 가장 빨리 많이 죽을까라고 했더니, 자, 첫 번째, 1위는 역시 암입니다. 암 때문에 죽습니다. 자, 두 번째, 놀랐어요. 심장 질환 때문에 죽습니다. 심장 질환은 다 혈관 질환이죠. 심혈관 질환. 혈관 질환으로 죽는 게 2위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환절기 큰 일교차로 혈압이 상승. 이게 수축과 이완이 되면서 쪼여지잖아요. 지금 연예인들도 봤을 때 기사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아니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죠. 저도 그런 기사가 예전에보다 지금이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심장마비다, 심근경색이다. 맞잖아요. 자, 소리 없이, 예고 없이 온답니다. 그러면 내 건강, 내 혈관 건강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고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세포를 이루는 막이 있어요. 세포막을 이루는 걸 우리는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인지질. 이 인지질은요, 지방산을 만들어내요. 지방산을 만드는데 2가지 형태로 만듭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만들고 오메가6 지방산을 만들어요. 여러분, 리더님들, 만약에 제 등에 가시가 박혔어요. 근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뺄 수도 없어. 손이 안 닿아. 사람도 없고 가시는 박혔고 아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가시가 빼지도 못하는데, 그죠? 냅두면요 골마요. 냅두면 골마요. 염증을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 가시는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염증이 있으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저희한테.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백혈구가 출동한다는 거죠. 나를 자꾸 염증이 있어야지 회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산 2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만들어요. 자, 이 중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산이 있고 염증을 억제하는 지방산이 있어요.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산은 오메가6, 염증을 억제하는 지방산은 오메가3예요. 자, 이 2개 다 필요하죠. 내가 아팠을 때 신호를 자꾸 보내줘야 돼, 염증을. 그래서 염증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너무 과하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지방산도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필요하다? 균형 있게 필요하다. 균형 있게. 그래서 가장 좋은 비율은 1대1 혹은 1대3대 1대3대 이게 아주 균형적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를 많이 드세요. 기름으로 튀긴 라면, 과자 뭐 너무 많죠. 그렇죠? 자, 제가 오메가3 또 공부하면서 오메가3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눈이랍니다. 눈. 그래서 옛날 사극 같은 거 막 이렇게 귀신 영화라 해야 되나? 그런 거 봤을 때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와요? 까마귀가 와요. 까마귀가 와서 어디부터? 눈부터 파먹어요. 눈부터 먹어요. 오메가3. 눈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선가게 아들내미는 눈을 그리 잘 먹더라. 들어보셨죠? 생선가게 아들내미는 생선 눈이 그래 가장 고소하다 하더라.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거 먹고 머리도 좋고 그렇더라.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오메가3가 그 눈에 가장 많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비율은 1대4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거. 여러분 우리 계란 많이 드시죠? 계란 완전 식품인데 내가 어떤 계란을 먹는지가 또 중요해요. 내가 이제 사료를 먹은 닭이 알을 낳았어요. 사료를 먹은 닭이 알을 낳았어. 그 계란을 우리가 먹어요.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대 60에서 100까지 올라가요. 끔찍하죠. 사료 먹은 닭. 그래서 그 계란에 넘버가 있거든요. 번호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이제 계란을 먹더라도 일자가 달린 계란을 먹자. 소비자분들한테 이 얘기해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자가 달려있는 계란을 먹자. 자, 계란은요 100을 넘지 않아요. 오메가6가 100을 넘지 않는데 100을 넘는 것들이 있어요. 100을 넘는 거 끔찍합니다. 제가 좋아하는데 뭐냐면 고기예요. 고기. 근데 어떤 고기냐? 사료를 먹고 자란 고기, 소. 사료를 먹고 자란 소에서 나온 그 오메가6는요 비율이 1대 100에서 120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그게 나는 고기를 계속 먹어. 염증 계속 일어나. 염증 계속 일어나면 염증성 몸으로 계속 바뀌어. 이런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래서 사실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나도 해야 되겠고 이거 아는 소비자분들한테도 이 사실을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느냐. 오메가3 등급 있는 거 아시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세모온 오메가 있을 때 그거 들었을 때 완전 감동했었거든요. 왜 우리는 그 연어에서 추출했잖아요. 연어가 사는 그 깊은 바다에는 물이 차단 말이에요. 물이 차고 압력도 세요. 그것을 다 견뎌낸 그 아이를 먹는 거예요. 연어도 양식하는 연어 있죠. 그 아이는 그닥 양식은 별로. 심해 깊은 바다. 오케이. 그죠? 그리고 그 어르신들 스쿠알렌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도대체 스쿠알렌이 뭐야라고 했더니 상어잖아요. 상어는 어디에 나타나는 깊은 심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 이런데 조스 아시죠? 영화 조스 따단해서 조스가 막 나타나 해수욕장 해수욕하는데 맞죠? 그 상어가 바로 스쿠알렌이에요. 스쿠알렌의 등급은 9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으면 스쿠알렌은 9등급이다. 그러면 내가 세포막을 이루는 이거를 어떤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지금 이제 지방 얘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지방 덩어리인 게 있대요. 지방 덩어리로 돼 있는 게 뇌가 지방 덩어리로 돼 있고 그리고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지 그리고 눈도 이제 지방으로 신경이 통해야 되니까 눈도 있고 하는데 뇌와
세포막에 공통점이 있대요. 얘네들은 신경 전달을 하는 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경전. 그래서 이거 듣고 나서 진짜 좋은 오메가를 먹어야 되는 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뇌에는 지방도 말랑말랑해요. 그쵸? 말랑말랑하고 포동포동해. 여기 지방 덩어리인데 여기에 어떤 지방이 네가 있어야 되느냐면 시내스라 그래서 신경 전달을 팍팍 해서 이렇게 신호체계가 빨리 번개처럼 막 팍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 뇌에 있는 지방 자체가 막 딱딱해. 굳었어. 딱딱해. 막 지방이 너무 단단해서 안 들어가. 신호가 그냥 띨띨 하겠죠. 그냥 띠리릭 띨띨 하겠죠. 안 되겠죠. 세포막도 마찬가지야. 세포막의 인지질, 이 지방이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영양소를 운반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 속으로 쏙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랑말랑하고 매끈매끈해져야 되겠죠. 딱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오메가3도 진짜 질 좋은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는 거. 이런 얘기 해주시면 소비자들 되게 좋아요. 뇌를 생각해라. 이렇게 뇌에 많이 자극을 하시더라고요. 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가드 하겠습니다. 자, 조인트 가드 하면은 어른들만 생각하시나요? 100세 시대의 행복의 조건.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있죠. 첫 번째,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죠? 관계를 맺을 친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세 번째, 연골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간절히 아작이 나서 연골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미래를 꿈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절은 언제부터 지켜야 되느냐? 건강할 때부터 지켜야 된다. 나이 든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우리는 지금 성장을 하는 걸까요? 노화를 해야 되는 걸까요? 성장은 끝났죠. 노화될 일만 남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저는 사실은 또 뼈도 안 좋아요. 제가 좋은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뼈가 안 좋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선생님이 관절 건강 관리를 잘 하시라 하더라고요. 요게 30대 프로테인 글루칸이 풍부한 연골이고 하나는 찢어지고 약해진 연골이에요. 차이점 많이 보이시죠? 저렇게 막 이렇게 찢겨져 있어요. 30대. 그러면 지금 내가 연골은요, 재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로 계속 이제 건강 수명까지 이어지려고 하려면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지켜줘야 돼. 그러면 관절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했더니, 자, 완충작용, 스프링 같은 작용이 필요하다. 여러분 혹시 앉았다 일어섰다 막 이렇게 할 때 막 뼈다귀에서 소리 안 나니까 삐끗한 이렇게 뼈 어긋나는 소리 들으신 적 없으세요? 네, 저만 있죠. 네, 저만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했는데 뼈가 이렇게 어긋나는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거기는 이제 유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리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같은 완충 작용을 하는 연골을 충격을 흡수해주는 작용도 필요하고요. 자, 유달내 분비로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되고, 그리고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함 없이 편안해야 돼. 자, 관절 건강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근데 조인트 가드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라고 했더니 완충 작용을 하는 글루코사민 많이 들어봤죠? 글루코사민 여기는 연골의 구성 성분이 아까 프로테인 글라칸 보셨죠? 이거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MSM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콜라겐 합성에 필수입니다. 자, MSM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스프링 같은 완충 작용도 하고 미끄덩미끄덩 뻐그덕뻐그덕 하지 않고 미끄덩미끄덩하는 윤활 작용도 들어있고 불편하지 않다. 등산을 해도 괜찮다. 계단을 올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를 먹어라? 조인트 가드를 먹어라. 자, 이거는 세알 하루에 6알을 드셔야지 이 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어요. 깜빡했어. 세 알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세 알, 6알을 충분히 채우셔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대표적인 이제 커스터마이즈에 들어가는 그 제품들을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 마바옴은 우리 원체 강의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오더에 마바옴 그 검사를 하시고 이제 키트 검사를 하시고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으로 바꾸시고 나면 거의 해지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검사하기 전에는 아니면 뭐를 먹을지 모르겠어. 노말한 그 유산균이 뭐야라고 했을 때는 밸런스 위드를 추천을 하지만 이제 마바옴으로 이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바옴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저희 제품들 커스터마이즈 팩인데 달라지는 사항들 말씀을 드릴게요.
팩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들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자, 기존에 맨즈팩이라고 불렸던 이 아이가 에너지팩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8월 1일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골든팩으로 불렸던 이 아이의 이름은 밸런스팩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틴즈팩이라고 불렸던 이 아이가 이뮨업팩으로 이거는 9월 1일 날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과 디자인이 약간 변경된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팩, 뉴 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이탈 팩. 자, 11월 1일 날 출시가 되는데 이 아이는요, 우리 우먼즈 팩 있었잖아요. 여성들이 먹는. 자, 우먼즈 팩이 이제 없어지고 우먼즈 팩을 대신해서 이제 칼맥디가 들어갑니다. 네. 칼맥디가 들어갑니다. 칼맥디가 들어간 제품 이제 바이탈팩 이게 언제 출시가 되면 11월 1일 날 출시가 됩니다. 네, 출시가 되고 그리고 리더님들 8월 달 다음 달이죠. 프로모션이 열려요. 너무 기뻐요. 8월 1일 날 프로모션 어떤 프로모션이 열리냐면 이렇게 에너지팩, 밸런스팩 이름이 바뀐 이 팩, 우먼즈팩, 틴즈팩 그 요 아이들 있죠? 요 네 가지 팩이 새로 신규로 이제 정기 구독을 했을 시에 첫째 달은 엔자임 바이옴 2개 20일치가 나가고요. 자, 이 팩을 3회차 3개월 유지했을 시 엔자임 바이옴 3개 30일치가 지급이 됩니다. 거의 한 달치 공짜죠. 대박이죠. 와, 너무 좋습니다. 8월 1일 날. 그래서 자, 신규 SOP를 정기 구독을 걸어 놓으시면 선물도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부분, 맨즈나 골든팩이나 틴즈팩 구성과 가격은 변경이 없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구성과 가격 변경 없고 디자인하고 이름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을 때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을 다시 주문서를 다시 생성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냥 생성하신 게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리뉴얼된 팩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각 팩은 이제 8월 1일 날 새롭게 출시가 이름과 디자인이 출시가 되고 이뮨업팩 이거는 틴지팩이죠. 이거는 9월 1일 날 출시가 되고 그리고 칼맥디가 들어가 있는 우먼즈팩 대신 나오는 바이탈팩은 11월 1일 날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우먼즈팩을 이제 정기 구독하시는 사용자분들께서는 내년 1월 말까지 드시고 이제 2월부터 바이탈팩으로 변경돼서 가는 거. 변경돼서 가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가장 핵심적인 제품 구성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제가 오늘 주제 제목이 YSOP잖아요. YSOP. 생각을 했거든요. YSOP. 왜 SOP냐? 왜 정기구독 스마트 오더냐? 했는데 지금 우리 모두는 비전 보너스 앞에 있습니다. 비전 보너스 앞에 있으니까 어떠세요? 설레이시죠? 흥분되시죠? 이거를 내 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 다 하시잖아요. 비전 보너스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속 성장을 하셔야 돼요. 지속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내게 되잖아요. 자,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SOP는요, 예측 가능한 매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합니다. 우리 스마트 대시보드 들어가시면 나의 매출 내역을 볼 수 있잖아요. 전체 스마트 오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 예측 가능한 매출입니다. 하는데 저희 그룹에 제가 이제 이거 주제가 SOP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이분은 SOP만으로 1000만 점을 마감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거 안 들어가고 오로지 스마트 오더로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리더님은 그렇게 하셨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3년 전에 그 생각을 하셨다라 하더라고요. 3년 전에 다른 제품 구성도 너무 좋지만 SOP는 정기 구독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나의 데이터가 쌓이고 예측 가능한 매출이 계속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개를 목표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3년 전에 그걸 도전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 후인 지금 어제 통화했을 때가 한 170개 정도 자기가 건 개수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바움도 있으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그 스마트 오더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산을 해서 나한테 140개가 모이면 1000만 매출이 이뤄진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오로지 SOP로만 마감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리더님들 우리가 다른 아이템 너무 많지만 그거 플러스 SOP까지 그렇게 된다면 너무 환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팁.
SOP 그 구독하는 날짜가요. 20일, 25일 막 이렇게 말일날 이렇게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날짜를 이제 15일 전으로 한번 변경해 보세요. 뭐 그거 있어도 되는 거지, 그쵸? 15일 전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오늘부터 이제 비전 보너스 받는 그날까지 이제 SOP 확장이 일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100개가 넘고 140개가 넘으면 우리가 15일 전에 1000만 점을 마감하는 그 너무 짜릿한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SOP는 우리가 항상 마감 때 우리 마감 고민하잖아요. 내가 마감이 끝났으면 우리 파트너 마감도 신경이 쓰여요. 걱정도 되고. 그쵸? 그랬을 때 이 SOP는 정말 효녀 같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비전 보너스 앞에 있어서 이 SOP의 개수를 늘리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신 그 리더님들이 SOP 개수로 15일 전 1000만 점 마감했어요. 라고 자랑질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